아마 유튜브를 시작할 때 제일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이 조금 발생했을 때 좀 투자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뭐 영상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소통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헤어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진짜 뭐가 없는 게, 저는 그냥 이렇게 머리 이렇게 딱 한 상태에서 오늘은 엄마께서 서울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저녁 먹고 아마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하예진 라이스 필라 오일 토너. 요즘에 굉장히 좋죠? 오일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를 많이 안 발라도, 기초 케어를 많이 안 해도 건조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제품 자체가 오일 토너다 보니까 좀 오일 성분에 예민하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지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일을 쓰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거는 유수분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런 거여서 적당한 오일감이 있는 제품을 써줘야 지성도 트러블이 안 생긴다고 들었어요. 하예진 쌀겨 오일 포 페이스. 저는 수부지기는 한데 이렇게 가을 겨울철에는 피부가 되게 건조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꼭 오일 제품을 써주는데, 이거는 일반 오일치고 뭔가 되직하지 않고 뭔가 끈적하지 않는 되게 산뜻한 느낌의 오일이어서 좋기는 한데 냄새가 진짜 너무 별로래요. 제가 예전에 피부 되게 안 좋았을 때 피부에 좋다고 해서 쌀겨팩을 되게 자주 했었거든요. 그 쌀겨팩 냄새랑 똑같은? 향이 솔직히 좀 별로여가지고 그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발랐을 때 가볍게 발린 오일이어가지고 요즘에 나이트 케어나 데이 케어로 좀 잘 쓰고 있어요. 선크림은 VT 시카 에센스 선. 제가 보니까 벌써 아마 유튜브를 한 지가 4년 차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일찍 시작한 편이기도 하고, 제가 유튜버를 시작할 당시에는 제 주변 분들도 그렇고 유튜브를 그렇게 아시는 분도 많지 않은, 맨땅에 헤딩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또 많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자리를 빨리 잡았다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 자체가 너무 많지 않으니까 선택할 수 있는 유튜버들도 좀 제한이 돼 있었던 시기에 제가 아마 시작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리고 AHC 톤업 크림. 이거 되게 좋거든요. 케이스 자체가 이런 뭔가 유광이다 보니까 되게 미끄덩미끄덩하고 되게 지저분해 보이는, 그게 좀 저는 별로더라고요. 제품은 되게 좋아요. 톤업 크림이라고 해서 얼굴이 하얘지는 게 아니라 조금 핑크빔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그리고 되게 가볍고 적당한 유수분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요즘에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원래 좀 토너 크림 자체가 좀 뻑뻑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일도 바르고 선크림에 토너 크림도 이렇게 발랐으니까 조금 많이 뜨들뜨들 해줄게요. 이게 너무 바르고 이렇게 바로바로 발라주면은 나중에 피부가 좀 뜨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또들또들 해주면 흡수도 좀 잘 되고 얼굴에 붓기도 좀 빼주고.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 맥의 컨실러. 4년 했는데 아직도 구독자가 그 정도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언니 구독자 많이 늘었네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엔 유튜브에 관심도 되게 많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기사를 봤는데 직장인이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 두 개가 그만둘까? 이거랑 유튜브 한번 시작해볼까? 이거 두 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자리를 지금 잡은 상태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는 분들이 유튜브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하고 많이 물어보세요.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MCM에 들어갔기 때문에 승인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에듀센스에 가입한다거나 이런 거는 전 잘 몰라요. 거기 회사에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 잘 모르고, 그리고 제가 워낙에 기계랑 그렇게 친한 타입은 아니에요. 예전에 블로그를 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긴 하지만 그런 인터넷에 대해서 잘 안다거나 진짜 그렇지가 않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이 이제 유튜브 자체가 이제 수익 구조가 너무 이제 넓어졌기 때문에 그 정책도 되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제 기억에 조회수가 몇 명 돼야 되고 뭐 평균 시청 시간이 몇 분이 돼야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생기고 이런 게 없었었던 걸로 전 기억을 하는데, 요즘에는 무조건 시작을 한다고 해서 광고를 넣을 수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뭐 누적 조회수가 뭐 몇 시간 이상이 돼야지 된다고 저도 얼핏 들었어요. 또 이제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경우에는 좀 조언 같은 거를 많이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유튜브를 하면서 느꼈던 거랑 시작하려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요 하는 거를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시간이 그렇게 여유 있는 게 아니어서 좀 빨리빨리 해야 되긴 하지만 이 영상 보시고 진짜 더 좀 궁금하다 하시면은 제가 그거는 또 영상을 한번 따로 만들어 볼 테니까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쿠션은 요거 뷰티피플 앰플 커버 쿠션 사용을 해줄게요. 아마 유튜브를 시작할 때 제일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뭐 편집도 그렇고 촬영도 그렇고 뭐 장비, 그리고 너무 이제 공개되는 거니까 나의 사생활이든 뭐든 너무 이게 공개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뭐 이전에도 블로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제 얼굴이 영상에 나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나 누가 저를 보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처음 시작을 일상으로 했던 게 아니라 좀 뷰티 쪽으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크게 저의 사생활이 비춰지진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유튜브를 한 지 한 2년 정도 지나서부터 브이로그를 시작하게 됐고, 그 브이로그를 시작하면서 구독자분들이 또 많이 늘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솔직히 제가 뷰티 유튜버예요 라고 말하기에는 일상의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일상 유튜버기도 하면서 뭐 하울이나 뷰티도 하는 그런 유튜버가 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브이로그를 하는 유튜버 입장에서는 좀 사생활 노출되는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특히 뭐 아기가 있거나 한 경우에는 더 그럴 수 있고, 아기 유튜버들에 대한 뭐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좀 광고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축소되고 있고, 뭐 그런 법률이나 그리고 뭐 유튜버들의 세금 관련 이런 것도 정책이 계속 이제 생겨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무래도 수익이 좀 많이 나는 구조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세금 신고도 꼬박꼬박 다 하고 있고, 개인 프리랜서에 대한 또 그런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도 있는데, 저는 유튜브 시작하고 뭐 2년 동안은 아예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안 냈었고, 2년 동안은 매년 이제 신고를 하고 있어요. 시작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처음부터 유튜버를 수익을 생각하고 시작하신다면 아마 오래 하기 힘드실 거예요. 저도 이게 수익으로 연결되기까지 거의 2년이란 시간이 걸렸고, 지금은 안정적인 수익이 좀 매달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수익을 생각해서 하기보다는 그냥 정말 취미 활동처럼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해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유튜버가 본업이라고 할 순 없잖아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유튜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겸업을 한 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이 물어봐요. 유튜브를 본업으로 할 생각이 없냐, 뭐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지금으로 따졌을 때는 제가 한 달 동안 회사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유튜버만 하는 게 수익이 더 많이 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직 저는 자신이 없어서, 제가 원래 좀 성격이 제가 좋아하는 일을 본업으로 삼는 거에 좀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을 본업으로 삼게 되면 지칠까봐? 아니면 조금 질릴까봐? 좀 그런 항상 걱정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그런 용기를 못 내고 있기는 한데 저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유튜버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최대 3, 4개의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제 많이 물어봐요. 왜 그렇게 안 지치냐? 힘들지 않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이걸 본업으로 삼았다면 아마 지쳐서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정말 취미처럼 제가 하다 보니까 영상 편집하는 것도 재밌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나 일상을 남겨놓는 것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이제 구독자분들이랑 소통하는 것도 너무 좋고 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치지 않고 지금 이렇게 계속 영상을 올릴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나의 월급이다 생각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유튜버 자체를 아예 정말 본업으로 생각을 해서 뭐 편집자분, 촬영 작가 뭐 이런 거 다 두고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아예 이제 법인처럼 시작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분들은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솔직히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어떻게 편집을 하는지 뭐 편집 프로그램이 뭔지 촬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잖아요. 촬영하는 법도 편집하는 법도 다 익힌 다음에 영상을 제작하고 시작하고 첫 영상을 올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아마 유튜브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자꾸 미뤄지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일상은 좀 여러 분류가 있지만 진짜 분위기 좋게 너무 영상미 좋게 만드는 분들이 있고 소소한 느낌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올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후자에 속하고 그게 전자인 경우에야 한 번에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는 하지만 전자는 솔직히 힘들잖아요. 후자의 경우는 꾸준하고 그리고 보기에 그냥 쑥쑥 넘어가는 그런 영상들을 제작하면은 후자의 경우는 좀 가능하거든요. 저도 영상을 보면은 엄청 편집을 잘한다거나 영상미가 엄청 좋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정말 있는 그대로 꾸밈 없는 일상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솔직히 처음 카메라를 켜고 말을 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브이로그를 나는 너무 하고 싶은데 카메라를 켜놓고 말을 하거나 하는 게 나는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그냥 카메라 하나 이렇게 세워놓고 그냥 본인의 일상을 그냥 자연스럽게 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카메라랑 좀 가까워지고 그때부터는 좀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나 일상을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영상을 찍고 설명은 그냥 깔끔한 자막으로 하는 것도 저는 처음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점점 본인의 스타일을 좀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하다 보면은 욕심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카메라도 더 좋은 거 쓰고 싶고 영상도 더 전문적으로 편집하고 싶고 오히려 되게 유명하신 분들 보면은 카메라 진짜 좋은 거 쓰거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냥 뭐 보통의 카메라나 아니면 진짜 핸드폰으로 촬영하시거나 핸드폰으로 편집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나의 추억을 좀 쌓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면은 언젠가는 좀 구독자가 좀 늘고 조회수도 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이제 유튜버들끼리 맨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유튜버는 진짜 존버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냥 버텨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런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언니 영상 보면서 유튜버 시작했는데 진짜 편집하거나 이런 게 너무 쉽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맞아요. 진짜 편집이 힘들어요. 되게 이게 쉽지 않은데 이게 처음에는 그래요. 근데 이거를 어느 순간 넘기면 좀 흐름이라는 게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편집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처음에는 틀도 없고 나만의 방식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되게 오래 걸리는데 몇 개의 영상을 만들다 보면 나만의 틀 같은 게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그냥 편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좀 수월해져요. 힘들지만 그 처음에 고비를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한 3개월은 힘들어도 정말 꾸역꾸역이라도 편집을 하고 영상을 올려야지 그래야지 점점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상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상권이나 저작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기 때문에 진짜 꼼꼼하게 모자이크 하셔야 돼요. 처음에 올렸던 영상이 나중에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브이로그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올리다 보니까 일주일에 못해도 그 3개는 좀 꼭 올리자.
거기에 플러스 하울이나 아니면 이렇게 겟레디 아니면 뷰티 이렇게 하나씩 해서 일주일에 4개 영상을 올리자는 게 저의 목표고 지금까지는 계속 그렇게 지켜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슷한 영상들이 또 주에 많이 올라가다 보면 그것도 또 너무 지루한가 싶어가지고 영상 개수를 브이로그를 조금 줄이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기는 한데 제가 처음에 브이로그를 이제 나눴던 이유는 이제 사람마다 좋아하는 성향이 다르니까 제 직장인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그냥 저의 그 외의 모습 아니면 저랑 비버님이랑 함께하는 모습 이런 걸 다 따로 담으면 내가 나중에 찾아보기도 쉽고 보시는 분들도 원하는 거를 맞춰서 볼 수 있어서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분류를 나눴는데 내년부터는 영상을 이렇게 따로 나누지 말고 그냥 하나에 담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긴 해요.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또 반영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섀도우는 요거 쓸게요. 셀레피티 벨라 컬렉션 2인데 좀 어두운 좀 탁한 계열의 색깔이어가지고 호불호는 조금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진짜 다양한 유튜버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많은 영상 중에서 내 영상 이렇게 눈에 띄게 제작하기가 솔직히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는 되게 생각이 엄청 많아요. 물론 예전에도 영상 만들면서 생각이 많긴 했지만 지루하지 않게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요즘 또 많이 하고 있고 일단 유튜브를 시작하시려고 계획이 있다고 하신다면 너무 걱정만 하지 말고 먼저 촬영하고 영상 편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맥북 파이널 컷으로 편집을 하고 있는데 아이패드만 해도 충분히 어플로 편집할 수 있고 뷰티 같은 경우에는 색감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솔직히 편집 프로그램을 쓰는 거를 전 추천을 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렌더링 되면서 색감이 되게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어플로 편집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처음엔 너무 이것저것 투자하지 마시고 정말 최소한으로 시작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이 조금 발생했을 때 좀 투자를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처음 했을 때 일단 카메라가 있었고 편집을 프리미어로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프리미어가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뭐 엄청 유명한 유튜버는 아니지만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좀 공유할 수 있는. 왜냐면 저는 이제 주변에서도 좀 많이 물어봐서 제가 이것저것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좀 소규모의 모임처럼 해서 이렇게 유튜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좀 제가 도움이 되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이거에도 관심 있다고 하시면 의견 남겨주시면은 제가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살짝 그려주고 너무 진하게는 안 할게요. 시간이 진짜 빠르다고도 느끼는 거 하나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벌써 이렇게 오래 지났고 이게 영상들이 점점 쌓이잖아요. 또 가을이야? 또 겨울이야? 또 봄이야? 이러면서 좀 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시대가 또 달라지면 유튜버도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 나의 그 영상들이 다 없어진다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되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오래오래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뭐 영상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소통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피드백을 받는 부분도 진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수용하는 자가 너무 또 100% 받아들이면 자기의 색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또 그 피드백을 너무 모르는 척 하면은 당연히 이제 보시는 분들은 불편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중간을 찾아서 그 유튜버가 선택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예전에 유튜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자유롭게 진짜 제 마음대로 막 했었던 것 같은데 편집하면서도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영상을 이렇게 찍어놓고 이 장면이 되게 웃긴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또 컷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본인이 판단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런 거를 잘 본인이 판단하는 그런 게 유튜버를 하면서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좀 이런 거를 이야기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좀 비버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저희 이제 유유 언니가 그런 역할을 좀 해주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유튜버의 장점은 내가 평생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진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수익도 동반된다는 거. 단점은 뭐 다 아시겠지만 내가 뭐 유명인도 아니고 난 진짜 그냥 평범한 일반인인데,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악플이나 안 좋은 말을 듣는 그런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하이라이터는 요거 삐아의 라스트 하이라이터 이거 쓸게요. 제가 일주일에 영상을 좀 많이 올리다 보니까 솔직히 요즘에 회사도 그렇고 바로바로 댓글을 남길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제가 진짜 대부분 댓글 다 남기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게 너무 좀 항상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제가 이제 12월 달 되면 조금 여유 있어지고 한가해지니까 그때는 이제 열심히 댓글 이렇게 남기면서 이제 또 다시 소통 너구리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이분 웨이크메이크의 플랫 캐럿. 이거 요즘에 색깔이 너무 이뻐가지고 잘 쓰고 있는데, 뭔가 물틴트 같은데 살짝 끈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괜찮은데 처음 발랐을 때 그 느낌이 저는 조금 그게 좀 싫더라고요. 이거 그냥 물론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거 라비오트 거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색깔도 너무 예쁜데 밀착력도 너무 좋고 지속력도 좋고 색감도 괜찮은데, 벨벳이 좀 특유의 그 답답한 느낌들이 있는 립 제품들이 있거든요. 얘는 안 그래요. 되게 가벼워요. 되게 오래된 고데기예요. 제가 옛날에 잠깐 그런 헤어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썼던 건데 이게 다 지워져가지고 제품명도 없고, 여기 안에 보면 유한 미용 개발 이렇게 써있고 모델명이 YH6001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거 진짜 좋아요. 헤어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진짜 뭐가 없는 게, 저는 그냥 이렇게 머리 이렇게 딱 한 상태에서 일단 이렇게 핀 꽂고 이렇게 살짝 밖으로 뻗치고 한번 이렇게 잡아주고 또 넣어서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해주거든요. 뒤에도 이렇게 말았다가 이게 한쪽만 말거나 한쪽만 뻗치면 너무 좀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뻗치는 거랑 안으로 넣는 거랑 이거를 이렇게 섞어서. 근데 전 지금 완전 생머리는 아니라 파마기가 조금 있어서 이런 식으로만 해줘도 괜찮은데, 파마기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좀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뒤쪽은 제가 되게 두상 자체가 기계가 진짜 완전 납작한 두상이라서 뒤쪽은 이렇게 말아주고. 저도 진짜 헤어스타일링을 못해요. 제가 예전에 이런 메이크업 쪽에서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만둔 이유가 헤어 때문이었거든요. 헤어스타일링이 너무 싫어서 재미도 없고 싫고 너무 못하겠고 어렵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쪽으로 안 나간 것도 있어서 제가 막 헤어를 어떻게 막 알려드릴 수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점점 요즘에 이마가 넓어져서 이거는 좀 필수템이 됐어요.
이거 오아이오아이에서 산 니트인데 길이가 너무 짧아요. 이거 얀설티에서 산 치마인데 고무줄 치마라 되게 편해요. 이런 플리츠 스커트랑 그 위에 이거 입을 거예요. 외투는 프롬 헤드토트에서 산 이 외투 입었고 가방은 펀 프롬 펌 이 가방 멜 거예요.